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활의학과 김정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지혈증의 음모 중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오히려 사망률이 줄어들고 총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으면 사망률이 오히려 급증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때 기준이 약 한 160 기준으로 해서 160 이하로 총 콜레스테롤이 낮다면 굉장히 사망률이 높아진다. 남자든 여자든. 근데 그때 연구 결과가 일본 기준이었어요. 일본에 약 한 17만 3천 명을 대상으로 한 2008년도 연구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국내 최근 연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고 그게 고지혈증의 원인이다. 고지혈증 걸리면 동맥경화가 생기고 동맥경화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돼서 결국은 사망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가설하고 진실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제가 미신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뭐 그 핀란드 심장혈관이라든지 뭐 마사이족이나 몽골족, 에스키모족의 연구 이런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게 전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고지방 식사가 고지혈증을 일으키고 결국은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이요. 얼마나 허구에 가까운지에 대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 지방을 적게 먹는다는 건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콜레스테롤은 낮아지고, 근데 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방법이 고지혈증 약을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낮아져요.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죠. 콜레스테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면역 기능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저항하는 힘이 있고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돼요. 자, 비타민 D 그리고 각종 다른 호르몬들이 줄어들면서 결국은 건강이 악화되고 이게 암이나 치매, 우울증 걸린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결국은 이제 고지혈증 약은 이제 뭐 근육 파괴, 뭐 심장마비, 기형아, 암 뭐 되게 많아요. 남성들 같으면 이제 발기부전도 포함해서 이런 고지혈증 약이 이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걸로 오히려 더 사망률이 증가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던 일본 연구 결과죠. 남자는 200에서 240 전후, 여자들은 뭐 160에서 200이나 200에서 240이 거의 비슷했고 160 이하는 확실히 사망률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일본 연구 결과였어요. 2008년도 자료고 17만 3천 명 대상. 자, 그러면 총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낮아질 때 사망률이 급격히 올라간다. 특히 160은 이하는 급격히 사망률이 올라간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이게 일본 연구 결과니까 우리나라는 어떨까 궁금해서 이제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서 나온 거거든요. 이거 2019년도에 발표된 자료인데 일본 연구하고 거의 흡사해요. 이거는 자료가 1280만 명인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동의대에서 약 10년간 추적 관찰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건강검진을 많이 하잖아. 그 건강검진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실제 사망률을 비교한 거예요. 한국인의 사망률, 모든 참가자들을 다 묶어가지고 판단을 해봤을 때 사망 위험이 가장 낮은 총 콜레스테롤 농도는 210에서 249까지라는 겁니다. 일본 연구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210에서 249라면 대부분 내과 가면 약 먹으라고 하는 수치거든. 위험하다고 하고 약 먹으라고 해. 사망률이 제일 낮은데 뭐가 위험하다는 거지? 오래 살까봐 위험하다는 건가? 이게 좀 이상해요. 자, 그리고 남녀가 좀 달라요. 남자가 녹색, 여자가 빨간색인데 아까 일본 연구 결과하고 진짜 비슷해요. 일본 연구 결과도 보면 여자는 200에서 240 그룹보다 160에서 200 그룹이 약간 아주 미묘하지만 약간 낮은 수치를 보였거든요. 사망률이. 괜찮았거든요. 여자들은 약간 더 콜레스테롤이 낮더라도 사망률이 남자보다는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아요. 남자는 160 이하에서 쭉쭉쭉쭉 계속 올라갑니다. 오히려 콜레스테롤 300 어마무시하게 높잖아. 300인 사람 잘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얘네들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160 이하. 이런 J커브가 연구에서 나타났다면 의사들은 반드시 가장 낮은 수준이 어느 구간인가를 찾아야 돼요. 무조건 낮추거나 무조건 높이거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녀 모두를 통틀었을 때는 210에서 249. 남녀가 약간의 차이는 있다. 여자는
낮더라도 남자보다는 사망률이 덜 떨어진다. 왜 이랬을까? 이분들이 정말 좋은 연구를 한 게 이걸 다시 분석을 했어요. 연령대별로 총 사망률이 가장 낮은 그룹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남자들 같으면 34세 이하에서는 180에서 210이 가장 사망률이 낮았어요. 여자는 160에서 199. 그리고 남자는 35세만 넘으면 중년하고 똑같아요. 210에서 249가 가장 사망률이 낮다는 겁니다. 여자는 35세에서 44세까지는 220 이하, 220 미만, 요 사이가 가장 사망률이 낮았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다소 콜레스테롤을 조금 낮게 가져가도 괜찮을 만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까는 전부 다 연령대 상관없이 통틀어서 묶어버리니까 그렇게 일본 연구에서는 160에서 200도 사망률이 좀 낮은 것처럼 나왔고, 이거는 연령대별로 구분하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45세 이상은 다 210에서 249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지혈증, 당뇨, 혈압, 보통 이 나이대에 많잖아, 이 나이대에. 근데 이 사람들한테 160 이하로 낮추라면 빨리 죽으라는 건가? 뭔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리고 실제로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이 중풍 중에서도 뇌출혈은 160 이하에서 상당히 높아져요, 상당히. 200에서 239나 160에서 199, 요 정도가 괜찮고, 이거 넘어가면 또 다시 높아지죠. 뇌경색이 많아지고, 이쪽으로 가면 뇌출혈이 많아집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 보면서 이거는 제가 한 5, 6년 전에 봤던 자료인데, 200 전후가 제일 좋겠다. 제 나름대로는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재활병원에서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들이에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때 제가 재활치료를 했던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진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재활치료할 때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들은 총 콜레스테롤 160 이하로 낮추라고 했었어요. LDL은 70 이하로 낮추라고 했었어요. 그 가이드라인대로 따랐단 말이에요. 약도 쓰고 음식도 지방 없는 식사를 하게 하고, 이분들한테 제가 다 그렇게 치료했다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해. 제가 가이드라인을 잘 따른 덕분에 이분들이 훨씬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진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는 것이 정석 같기도 하고 정답 같기도 하고 늘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해오긴 했지만,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위험한가. 저는 이때 당시는 이게 지방 가설이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책에 나오고 논문에 다 그런 논문만 맨날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다른 얘기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몰랐다 하더라도 제 환자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마음은 정말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 자료 준비하면서 이분들한테 정말 미안했었어요. 자, 이런 다양한 실험들이 있어 국제적으로 굉장히 대규모로 고지혈증하고 사망률하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하고 관련되는 다양한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심근경색 사망률이 어떤 게 얼마나 높았다, 어떤 거는 낮았다. 이걸 기준으로 사실은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예요. 자, 이 데이터 정리를 누가, 제약회사 직원이 이거 데이터 정리. 이 정도 대규모 되는 실험을 어떤 병원 단독으로 할 수가 없어요. 다 거대 제약회사에서 돈을 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총콜레스테롤 아니고, 옛날엔 총콜레스테롤이 나쁜 줄 알았지만 HDL은 착한 놈이고 LDL이 나쁜 놈이니까 LDL을 잡자. LDL이 나쁜 지방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정말 좀 반성부터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때까지 총콜레스테롤 기준으로 그렇게 치료해봐야 사망률이 오히려 높아지거나 변화가 없고 환자들의 삶에도 도움이 안 됐다면 학술단체나 의료단체에서 정말 죄송하다고, 그렇지만 확인해 보니까 총콜레스테롤보다 LDL이 더 문제가 많았으니까 LDL을 앞으로는 우리가 치료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뭔가 논문은 둘째치고라도 인간적으로도 좀 말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전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총콜레스테롤에서 지금 기준은 LDL로 다시 바뀌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LDL 관련해서 LDL을 낮추면 사망률이 진짜 낮아지는지 찾아봤어요.
자, 지금 이거 2019년도에 나온 논문입니다. 또 아메리칸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해서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저널에 실린 내용이에요. 제목 자체가 지방 가설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왜냐하면 반대되는 논문이 너무 많은데도 계속 지방 가설만 밀어붙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보자는 논문이었어요. 자, 이 29개 연구 가운데서 스타틴, 대체로 스타틴이 제일 많습니다. 뭐 이런 스타틴 계열의 약물도 많고, 어떤 경우는 로팻 다이어트, 지방을 줄이는 저지방 식사, 이런 걸로 해서 LDL을 낮췄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7%에서 59%까지 LDL을 확실히 낮췄습니다. 자, 여기는 사망률이에요. 사망률에 이득이 있는가? 여기 이득이 있어야 부작용이 많은 그런 스타틴이라 하더라도 먹을 이유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29개 중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딱 하나 있는데 이거 스타틴이 아니에요. 알리로쿤맵이라는 이제 단백질 효소 저해제인데, 이게 최근에 나온 약물이고, 이거 주사제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언제 처방하느냐? 스타틴으로 해도 약발이 안 들어. 너무 악성 고지혈증일 때,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도 사실 사망률이 증가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 처방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일 최근에 개발된 주사제 약물입니다. 열심히 썼던 스타틴, 사망률 낮아지는 하나 없어. CV 베네핏이라는 것은 카디오바스큘러 베네핏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장 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도를 낮췄냐. 쭉 다 보시면 가끔씩 예스가 있어요.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이거 포함해서. 이거를 제외하고 나면 9개예요. 자, 29개 연구 중에서 10개만 효과가 있고 19개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거 효과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닌가? 최소한 심장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도 2배나 더 없다는 논문이 많아요. 사망률은 아예 없고. 자, 그러면 이렇게 지방을 많이 낮춰가지고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한 게 77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고지혈증, 비만, 당뇨 이런 거 줄어들어야 되잖아. 과체중이랑 비만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요. 지금은 미국은 과체중이랑 비만 환자들을 합하고 나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상인지 미국은 구분이 안 돼요. 자, 요거는 그 유튜버 닥터3님께서 제공한 그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당뇨라도 좀 줄어들면 좋겠는데 당뇨가 안 줄어들어. 80년대부터, 이때는 저지방 전성 시대인데 이때부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90년대가 되면서 막 폭발적으로 계속 올라가. 이게 우리가 열심히 그 지방을 피하고 탄수화물로 식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콜레스테롤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중에서 LDL이 문제다. 이 말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콜레스테롤보다 중성지방이 너무 높을 때 오히려 더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중성지방이 높은 거는 왜 그러냐?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염증이 잘 생기고 LDL을 딱딱하고 나쁜 놈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B형 LDL이라는 게 나쁜 LDL이죠. 작고 딱딱한 거. 그 다음에 LDL 변화는 하나도 없는데도 심장병 사망률을 76%로 낮추는 거. 이게 올리브유 같은 이제 좋은 기름, 통곡류, 지중해 식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반 식사에 비해서 이렇게 먹어도 좋아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스타틴이라는 약물을 드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코엔자임 Q10을 이제 꼭 같이 드셔서 건강을 지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다시 한번 제가 10 몇 년 전에 재활치료를 담당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한다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런 지식이 부족해서 가이드라인대로 따라서 제가 원치 않게 그렇게 최선의 치료를 다 하지 못했던 제 환자분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환자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